선지에서 이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럼 당연히 선지에서 변별력을 확보하지 어디서 확보하는데? 그러니까 지문 독해나 지문 감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못 풀어요. 이번에 독서가 평이하게 나왔는데 문제의 오답률이 높거든? 보기 문제가 초토화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문을 읽어가다가 흐름을 놓치는 겁니다. 본인들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쉬운데? 좀 만만한데? 느낌은 받아요? 그렇게 긴장 풀고 생각 안 하다가 보기 문제 갔을 때 답이 없는데? 이런 느낌 많이 받는다고? 다시 말하면 쭉 읽는데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었다가 문제 가서 정답을 못 찾는 경우가 이번 평가원 시험이었다. 제가 시험 치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수능의 기조는요. 기본기에 충실한 학생들이 결국엔 잘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뒤에서 제가 계속 질문 던져 드릴 겁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아 기본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 대표적인 게 어휘력 아닌가요? 지금 뭐 벌써 고고하다부터 지금 박살 나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 좀 하자. 나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말 많은 친구들하고 별로 이렇게 좀 상종 안 하고 싶은데 또 이게 위치가 위치인지라 자꾸 이렇게 또 시험 끝나고 이번에 뭐라고 하는지 보자 심찬우 막 이빨 부득부득 막 EBS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막 난리가 났어요. 또 난 EBS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해야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번에 수학이 쉬웠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잘 본 애들은 왜 이렇게 쉬워? 뭐 제가 이제 저희 강사들 톡방이 있는데 그 수학 선생들이 수학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파마하면서 다 풀었다 뭐 이러던데 너무 쉬워서 뭐 40분만 문제가 뭐냐면 수학이 일단 대외적으로 쉬웠다는 평가가 많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수학이 3등급이야. 국어도 3, 4등급이야. 얘가 이제 수시 원서를 지금 쓰면서 자신의 현 주소를 확인하잖아? 내가 지금 답이 없다는 걸? 그럼 얘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수학이 쉽게 나오는 기조가 있으니까 수학에다가 시간을 좀 많이 써야지. 근데 국어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단 말이야. 1월부터 지금까지 국어 영역 빡세게 했는데 9월 모의평가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을 하고 심지어 점수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애가 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하는 생각이 뭐야?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막 하니까 EBS 남아있는 기간 동안 특수한 쫙 정리하면 시험장 갔을 때 만점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착각을 하지. 지금 이 시험 점수가 안 나온 게 EBS를 안 해서일까? 박용래 월훈 예로 들어보자. 연계죠? 기출이에요. 기출 됐잖아요. 근데 왜 틀린 거죠? 정답률이 50%대입니다. 수경낭자전 모르시는 분? 줄거리는 몰라. 근데 알아. 뭔지 알지? 근데 보기 왜 틀리셨어요? 독서는 왜 틀렸는데 그럼?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본질이. 여기서 특히 3, 4등급 이번에 받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EBS는 해야지. 근데 지금 3, 4등급 학생들은 EBS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이 안 된 거임. 수능날 가잖아요. EBS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면서 문제가 되게 세련되고 깔끔해진단 말이야. 검토단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 하나하나, 어미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 수능에서는. 알잖아. 그러면 기본기가 진짜 여실히 드러나. 없는 사람들의 성적이. 나는 이런 입장이거든. 90점 이상자들은 어차피 EBS 알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고 나는 있잖아. 여기 계신 분들 점수에 상관없이 EBS에 대한 스탠스는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확신한다. 변형 교재를 사지 않는다. EBS 책을 1순위는 독서. 그냥 읽는다. 보기 포함. 문제는 풀지 않는다. 지문 내용과 보기를 그냥 읽는다. 그래서 왜요?
시험장 갔을 때 맥스는 이거야. 낯설지만은 않군. 딱 여기까지. 지금 여기 EBS가 반영되어 있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냄새를 맡아보고 혀로 이렇게 핥아보면 이거 EBS인데? 하고 숟가락으로 딱 먹어보면 EBS가 아니야. 정말 진심이다. 수특수한 그냥 독서 읽는다. 그럼 순서는 네가 취약한 제재. 네가 취약한 제재. 2순위는 뭔데? 현대시. 3순위는 고전시가. EBS는 우선순위를 독서에 내가 취약한 제재를 1순위로 둬서 그냥 읽어보는 수준에서 끝낸다. 100% 연계되겠지 이번에도. 현대시 정도, 고전시가 정도, 나머지는 하지마. 정확하게 말하면 너 못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번에 월훈에서 틀린 학생들 있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얘는 시를 읽을 줄 몰라. EBS는 정리해. 그 EBS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어.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노인의 쓸쓸함을 드러내고 그건 알아. 틀려. 그렇게 정리하지 마라. 수능 역사가 30년이고 내가 EBS 70% 직접 연계 1세대다. 지금까지 11학년도 이래로 EBS는 계속해서 연계가 되어 왔는데 EBS가 안 봤다고 해서 시험을 망했다? 그런 경우는 없다. 그냥 실력이 안 되는 것일 뿐.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으세요. 자, 요게 이제 이번에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등급 컷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니? 1컷이 80점대로 떨어질 리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에 표점을 보니까 22학년도 수능에 버금갈 표점이 나왔어. 만점자 표점이. 어렵긴 했나봐. 러셀에서 시험을 본 친구들의 이번에 외부생 포함 바자관에서 시험 친구들 OMR 돌렸을 때 만점자가 그러니까 지금 형이 좀 넘거든요. 만점자가 형입니다. 삐 처리하세요. 형이에요. 적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언어와 매체 선택하신 분들 이제 돌이킬 수 없죠? 저 경의를 표합니다. 언매 진짜 어렵습니다 이번에. 35번은 헬이야 헬. 내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35번은 진짜 어려워. 이번에 정답률이 오답률 1등이야. 25%. 근데 언매 하시는 분들 내 말 잘 들어. 너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냥 가야 된다잉. 원서 썼지? 진작에 바꿨어야지 화작으로. 언어와 매체는 잘 들어. 무조건 양측이야. 기출만 하면 안 돼. 엔제까지 더러울수록 좋아. 많이 푸는 게 장땡인데 이러지만 말아라. 너도 언어와 매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네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지. 의문의 변동. 뭔가 탁탁탁탁 뭔가 그 느낌, 쾌감. 이과생들 규칙에 맞춰 탁탁탁. 용언의 활용 이제 품사론에서. 통사론의 문장 성분, 문장 구조. 그러니까 재밌단 말이야 분석하는 게. 근데 이제 취약한 개념들이 좀 있어요. 35번의 형태소.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본질이 아니잖아. 형태소.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너의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었잖아. 자립, 의존, 실증. 야! 사동피동, 높임법 이런 주제들 있죠. 설마 지금 수능 2달 남았는데 개념이 정리 안 된 그런 개념 없는 새끼가 있을 리는 없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취약 단원 위주로 문제풀이 양을 늘리셔야 된다. 근데 언어와 매체를 오늘 플래너에다가 2시간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추어지. 쉬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요럴 때 언매를 하시라고. 언매는 좀 신경 써야 돼. 선생님 그럼 화작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미안해. 얘기할 게 없어. 화작 선택자들은 이번에 뭐 정답률 보니까 50%짜리가 있더라고. 말이 안 돼. 이번에 협상 토의 토론 파트에서 가나다 3개 나왔어요. 어쩌라고. 화작은 틀릴 게 전혀 없고 아예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이번 수능에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화작이 어렵다. 근데 뛰어내릴게 여기서. 지난 30년 수능 역사상 언어 영역 시절에 쓰기 파트에서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다. 왜? 지금 화작 있잖아요. 화작을 어렵게 내잖아요. 화작 선택자 전멸합니다.
지금 언어와 매체하고 그러니까 공통 영역에서 어떤 문제는요. 언어와 매체 선택자랑 비교했을 때 정답률이 12%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근데 화작을 어렵게 낸다? 화작은 절대 어렵게 안 내.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할 건데? 엔제 졸라 풀어야지. 기출은 기본. 근데 언매랑 다르게 화작은 좀 주의할 게 있어. 화작 선택자들. 독서처럼 풀면 망한다. 화작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 화법답게 장문답게 풀어줘야 된다. 그건 이제 또 저희 또 훌륭한 교재가 있잖아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제발 기상화작문을 하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푸세요. 매일 아침. 시험장 갔을 때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6월, 9월 형태 그대로 나올 거니까. 기본기를 닦아. 하나씩 짚을 거야. 그리고 N수. 제가 부등호를 이렇게 작다 이러면 이제 수학 선생님들 또 발작할까봐 제가 그냥 이렇게 같거나 작다. 국어가 변수인 것 같은데 수학 지금 이 기조로 가면 국어는 웬만해서는 만점 나오기 힘들어. 강사도 만점 힘들어. 뭐 한간에 이제 말하는 게 이게 메디컬 고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대 갈 자격을 결정하고 의대 그레이드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국어 영역 근데 너무 좋아요. 청신호가 떴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 해본 적 없는데 올해 진짜로 정말 좋은 기회야. 독서 이렇게 나오면. 풀이 순서를 바꾸는 것도 고민해봐. 시험 끝나고 DM 엄청 많이 받았거든. 선생님 선택 과목 풀었습니다. 문학을 풀었습니다. 9시 40분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독서 4개를 그 시간에 다 풀기는 또 그만큼 쉬웠나 봐.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나요? 저 얘기했잖아. 문학에서 시간 못 줄인다고. 이해됐어요? 정말 열변을 토하 요새 진짜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시험이 끝났어. 수능이 끝났어. 그럼 이제 JTBC 기자들이 풀어보았다. 뭐 이런 콘텐츠 또 쏟아지잖아요. 나는 JTBC 기자들이든 무슨 신문사 기자든 현대시를 풀면서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들 본 적 없어요. 다 독서 풀지.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영어도 타일러가 그때 푼 거 이후로 내가 컨텐츠 본 적이 없거든. 국어는 꼭 풀어. 독서가 초미의 관심사였어. 너도 알겠지만. 각하께서도 보시기에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온갖 이제 나팔수들 나와가지고 막 독서 때려댔잖아요. BIS 비율 막 지랄 막 하면서. 소위 킬러 문항 사례에도 독서가 조지훈의 맹세 현대시 세트 보기 빼고는 다 독서였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은 시작된 거예요. 독서에서 힘을 빼야겠다는 기조는 확정됐어. 지문의 길이를 줄인다. 정보량을 줄인다. 소재는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EBS를 다 연계시킨다. 그럼 변별력이 없네. 그래서 문학에서 변별력을 높이는데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한테도 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어에서 고난도 문항 한두 개 정도는 배치한다. 요게 기조가 확정된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문학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였을까? 원칙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출제할 것이다. 그래서 문학과 언어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거니까 이러지 마라.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문학이 중요하니까 문학 파야지. 그렇게 하시면 망한다. 시험장 갔을 때 독서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다 잘해야지. 근데 문학을 좀 신경은 써야지.